오늘은 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맨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고, 맨델이 실험에 사용한 식물, 만두, 왜 만두였냐 이런 내용들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제 실험, 어떻게 맨델이 이것을 실험했는지를 살펴보는 역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90쪽을 펴놓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델은 실험을 이제 만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두의 다양한 형제 중에서 이 7가지 형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실험을 사실 7번 했다는 얘기인데 7개의 실험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씨 모양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씨 모양은요, 만두의 경우는 정확하게 2개의 대립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씨 또는 주름진 씨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둥근 씨와 주름진 씨를 갖다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게요. 일단 맨델은 첫 번째는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둥근 씨와 주름진 씨 이렇게 있거든요. 이 각각이 우선 실험을 하기 전에 얘들을 완벽하게 순수 혈통이어야 되었어요. 완전히 순종의 둥근 만두여야만 그 이후에 얘를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내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얻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순종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요. 둥근 씨앗 그리고 주름진 씨앗을 심은 다음에 얘에서 이제 꽃이 나오겠죠. 꽃은 이제 콩과 식물은 꽃이 이상하게 독특하게 나비 모양이기 때문에 나비 모양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암술과 수술끼리 자가수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열매가 맺히면 그걸 또 다시 심습니다. 그래서 자가수분하고요. 그래서 또 심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한 거죠. 한 2, 3년간을 나온 둥근 콩을 심고 또 둥근 콩 얻고 심고 둥근 콩 얻고 이렇게 해서 순종의 둥근 만두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죠. 주름진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심고 심어서 완벽하게 주름진 이 콩이 순종이다라는 확신이 될 때까지 했다고 합니다. 순종의 주름진 만두와 순종의 주름진 둥근 만두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을 어버이 세대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부모님이잖아요. 패런츠죠. 그래서 피세대라고 합니다. 이 피세대에 한 개는 순종의 둥근 만두, 순종의 주름진 만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네 2개를 드디어 교배합니다. 이때는 얘가 피운 꽃에서 그리고 얘가 피운 꽃에서 암술과 수술을 하나는 암술을 잘라내고 하나는 수술을 잘라냈겠죠. 그런 다음에 붓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그루에 암술에다 묻혀줬죠. 이걸 타가수분이라고 하죠. 타가수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잡종 1대를 얻었죠. 이것을 이제 F세대라고 하는데 여기 앞으로 이제 2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F1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은 100%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순종을 만들려고 노력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잡종일 겁니다. 순종과 순종을 결합했으니 틀림없이 잡종일 텐데 그 잡종의 특성을 봤더니 전부 다 사실 이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전에 대한 인식은 유전이란 파란색 물감이 빨간색 물감과 섞였을 때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물감이 섞이는 형태의 어떤 그런 유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잡종 1세대에서 사람들이 예상한 바로는 둥근 만두랑 주름진 만두를 섞었으니 그럼 덜 주름진 이런 형태의 어떤 만두가 나왔었어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잡종 1세대를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수천 개의 만두가들이 하나같이 둥글었습니다. 100%. 주름진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주름진다라는 특성이 사라지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주름진다라는 어떤 형질은 아예 없는 것일까? 사라진 것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 2번째 실험을 하죠. 2번째 실험은 자가수분입니다. 여기서 나온 씨 심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 자가수분, 자기 안에 있는 수술과 암술에서 그대로 수정을 시켜서 그래서 얻은 것을 잡종 2세대, F2세대라고 하고요. 이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났냐면 놀랍게도요. 주름진 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게 분명히 사라진 줄 알았던 주름진 만두가 나타났다는 게 이게 하나 좀 놀라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몇천 개씩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둥근 만두와 주름진 만두의 비율이 3대1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7번의 실험을 모두 다 했을 때
다 비슷하게 F2 세대에서의 표현형의 비가 3대 1, 3대 1, 3대 1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우리한테 어떤 규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규칙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온 이제 멘델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됩니다. 멘델이 현재임을 사실 드러내는 것인데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멘델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증명되진 않았지만 나의 그럴듯한 예측이죠. 이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이제 보는 것이 또 과학의 연구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첫 번째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이거예요. 보시면 특정한 형질은 한 쌍의 유전자로 구성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전까지는 어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감이 섞이듯 빨간색 물감과 보라색, 파란색 물감이 섞이듯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인자, 어떤 입자의 파티클, 그렇죠? 어떤 유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코딩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고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섞였다면 아까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덜 주름진 원소가 사실 나타났어야 되는데 전부 다 둥글게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윤전 현상 유전자에 있고 이것은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몇 개요? 2개. 부모, 엄마, 아빠 하나,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를 결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이게 뭐가 생각나나요? 생각하니까 상동염색체 생각나죠? 그렇죠? 한 쌍. 그리고 상동염색체 위에는 유전자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너무나 사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 멘델은 핵이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핵 속의 염색체를 본 적도 없고요. 염색체가 세포분열하는 세포분열 과정만 봤어도 사실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체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실험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가 결정되더라.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자, 이 현재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다가 뭔가를 더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둥글다라고 하는 형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쌍의 유전 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둥글다. 둥글다를 기호로 뭐라고 써줄까요? 둥글다는 영어로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R자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전 인자가 존재하고 이게 항상 부모로부터 받기 때문에 2개의 유전자를 갖는다. 상동염색체 생각하세요. 그 위에 이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얘는 어때요? 얘는 주름진 것이 2개, 한 쌍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주름진 거에는 이제 영어로 링클이니까 W로 하고 싶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 이게 하나의 C 모양이라고 하는 형질을 구성하는 2개의 대립 형질이니까요. 얘랑 계열을 좀 비슷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지 R 했으니까 얘는 스몰 R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설인데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대를 이룰 때 어때요? 얘가 생식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할 때 어때요? 상동염색체 분리되죠. 그래서 라지 R 한 개만 갖는 생식세포와 그렇죠? 이렇게 해서 RGR 이렇게 갖는 생식세포가 분리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생식세포를 구성할 때는 염색체 수가 절반 되죠. 그래서 스몰 r을 갖는 생식세포와 스몰 r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자손 2대에서 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어떨까요? 얘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의 R 하나와 라지 R 하나와 그 다음에 스몰 R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진 세대라는 거죠.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사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당연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한쌍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손에게 다시 전달돼서 쌍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분리의 법칙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멘델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봤더니 어쨌든 이 잡종 1세대는 잡종이란 말이에요. 둥글다라는 건 성질도 갖고 있고 주름지다라는 형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주름진 건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 세 번째 가설을 세우는데요. 분명히 주름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둥근 것이 세다는 거죠.
둥근 것과 주름진 형질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중에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둥근 애가 여기서 센 거죠. 어떤 우열의 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설은 만약에 특정 형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C 모양이죠. C 모양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지금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같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조금 더 센 애는 표현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뭔가와 같은 이 잡종 세대에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할 오성, 얘는 열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설 1과 2와 3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결과, 왜 둥근 난도와 주름진 난도가 3대1이 나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을 건데요.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일단은 F P세대, 그렇죠? 여기다 해봅시다. P세대가 아까 라지알, 둥근 것 순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몰알, 주름진 거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F1 세대입니다. 잡종 1세대예요. 이때는 이제 타가수분한 거였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였고요. 얘는 100% 어때요? 잡종이고 그리고 둥근 형태입니다.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가수분했다고요. 그럼 이 한 꽃에서 하나는 수술 쪽, 그렇죠? 수술이라 하면 수술의 꽃가루, 얘가 이제 생식세포일 것이고, 암술이라 하면 얘는 이제 암술에 이제 난세포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을 것이고,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쌍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라지알 또는 스모랄을 가진 꽃가루를 만들 것이고요. 얘는 라지알을 갖는 또는 스모랄을 갖는 난세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정에는 F2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곱해보세요. 어떻게? 라지알.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라지알, 스모랄. 얘는 이렇게 곱하면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곱하면 스모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모양을 따져보면 어때요? 얘는 라지알, 둥근 순종의 둥근형이네요. 얘는요, 지금 잡종이긴 한데, 우열의 원리에 따르면 둥근 게 항상 주름진 것보다 세게 나타났죠? 둥근형. 얘도 둥근형. 그리고 얘가 어때요? 그래서 주름진 게 살았다가 다시 나타났구나. 주름진 게 나타났습니다. 주름진 순종.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몇 대 몇인가요? 둥근 게 3개. 하나, 둘, 셋. 주름진 거 하나. 둥근 것과 주름진 게 어때요? 3대1의 비율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형으로 봤을 때는 라지알,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이 몇 대 몇인가요? 이거 하나. 그리고 라지알, 스모랄 잡종이 2개. 그리고 마지막 1개. 1대1. 그죠? 둥근 것과 여기다 그냥 하나 더 써볼게요. 3대1. 그죠?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운 가설이 정확하게 실험 결과에도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 몇 번 했어요. 이 각각의 형질에 대해 다 실험을 해봤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멘델은 논문으로 출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멘델이 살아있는 당시에는 인정이 못됐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수학적인 베이스도 좀 약했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디에 있느냐,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워했는데, 이 이후에 염색체라는 것이 보여졌고 현미경을 볼 수 있었고, 염색체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분열 과정, 전중, 후기, 말기 이런 것들이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 아기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멘델이 죽은 후 30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유전에 대한 정의, 그죠? 부모의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형질, 그죠? 색, 모양, 성질 등 생물이 가진 여러 특징성 중에서 대립 형질이 명확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유전 연구할 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유전자형. 이게 이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유전자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표현형,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잡종일 때, 이 상황에서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결합했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알, 스몰알 잡종입니다. 그럴 때 실제 모양은 어때요? 주름진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둥근 것만 드러났어요. 이렇게 둥근 형처럼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주름진, 여기선 주름진 거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칙 중에서 1번 규칙, 되게 중요한 유전자에 대한 얘기였고요. 2번 유전자가 분리의 법칙이었는데, 분리의 법칙은 뭐예요? 생기세포 분열 과정에서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기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것을 분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리의 법칙 이후에 이 자손을 측정할, 자손을 예측할 때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퍼네트라는 사람이 유전 연구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퍼네트 사각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성과 열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요. 우성, 우수하다라고 막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성과 열성은 대립형질을 가진, 여기 규칙이 많습니다. 대립형질을 가진 게 있겠죠. T세대죠. 교배에서 잡종 1세대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지, 우수한 것과 열성한 것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끝을 냅시다. 자, 그림은 순종의 노란색, 노란색, 이것은 멘델의 두 번째 실험인 거죠. 형질을 어떤 성질을 선택했냐면 C의 색 선택했고요. 얘도 대립형질이 있습니다. 노란색이거나 아니면 초록이에요. 노랑을 옐로우니까 Y라고 치죠. 그럼 얘는 이제 물론 그린이겠으나 얘랑 같은 계열의 대립형질이니까 스몰 Y로 하죠. 자, 그래서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어요. 자가수분했어요. 교배했어요. 잡종일 때가 나왔을 거고요. 얘가 지금 잡종인데 지금 색깔이 노란 걸 보니까 이 노란색이 뭐예요? 우성이구나. 그렇죠? 노랑이 우성입니다. 초록은 열성이에요. 일단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잡종 2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자, 이쪽을 수술이라고 하죠. 여긴 암술이고, 수술해서 콧가루를 만들고 있고, 암술에서는 난세포를 만들고 있죠. 미시에 있는. 자, 수술 만들 때 생기세포 분열이니까 얘들이 분리됩니다. 분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라지 Y를 가진 꽃가루 또는 스몰 Y를 가진 꽃가루가 만들어질 거예요. 난세포는 라지 Y를 갖는 난세포 또는 스몰 Y를 갖는 난세포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결합. 라지 Y, 여기는 라지 Y, 스몰 I. 얘는 이렇게 보죠. 라지 Y, 스몰 I. 얘는 스몰 I, 스몰 I일 것이고, 여기다 색깔을 좀 입혀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무슨 색이요? 얘는 노란색만 들어있는 노란색. 그쵸? 얘는 잡종이긴 한데 아까 노랑이 우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될 겁니다. 얘도 노랑이겠죠? 얘는요? 얘는 이제 열성은 사실 순종일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초록이겠죠. 그래서 노랑과 초록이 몇 대 몇? 하나, 둘, 셋, 3대 1. 유전자형의 비율로, 이게 이제 표현형의 비라고 합니다. 표현,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현형 비가 이렇고요. 글씨가 너무 두껍네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의 비로 본다면, 라지 Y 대 라지 Y, 그리고 라지 Y 대 스몰 I, 그리고 스몰 I가 몇 대 몇? 1대 2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도 여전히 멘델 유전을 잘 따르는 멘델의 실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들이 워낙 낯설기 때문에 단어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